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멋진 7월 15일 아침, 목요일 아침이 화창하게 밝았습니다. 햇볕이 너무 밝을 정도가 아니고 뜨겁습니다. 이제 벌써부터 열대야가 시작이 되면서 밤에도 굉장히 더운데, 양평의 저녁이 더운 걸로 봐서는 서울은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 때 쉽게 몸이 푹푹 처지고 힘들어지는데요.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그런 날들 보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도 흑삼전탕 먹고 건강한 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건강을 걱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보약 광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저의 건강이 저만의 건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알림을 주신 우리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한마디로 뭐야? 아직 멀었어. 네, 파월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멀었어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누가 제일 환호했습니까? 채권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치 형, 맞지, 그거지 이러면서 랠리를 뽑아가면서 10년물 국채금리를 다시금 1.3%대 중반 아래로 쭉쭉 금리를 내려놓으면서 랠리를 하셨습니다. 네, 채권 시장은 확실하게 믿고 있어.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지 확실히 믿어서, 이거는 안 된다니까, 무슨 테이퍼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런 분위기죠. 네, 내년도 힘들걸 이러면서 쭉쭉쭉 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정말 채권 시장이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자, 오늘 모든 사람의 귀추가 주목이 되었죠. 파월의 상원 그 발언들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거냐. 근데 대체적으로 워낙 왕비둘기셨기 때문에 왕비둘기 같은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도 보았어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할 거냐 했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주 센 왕비둘기로 우리에게 다시 현현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얘들아, 나는 계속 돈을 풀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돈의 홍수는 계속된다. MBS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그것도 계속 풀 거야. 이러면서 돈을 풀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은 처음에는 좋았다가 슬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런 흐름을 보였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대체적인 게 이제 여행항공, 그 다음에 은행 이런 쪽에서도 실적 굉장히 좋은데 하고 주가가 빠지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 실적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3분기 실적 좋습니다. 3분기 실적도 거의 확정치로 좋고요. 이제 4분기부터 조금 고민을 한 거예요. 4분기가 오히려 제 예상도 좀 빗나간데, 우리 그저께 했던 누구죠? 우리 반도체 최고 애널리스트 노은창 센터장님과의 대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4분기 원래 아이슬레이크를 깔았어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요? 같은 수준의 사파이어 래피드가 나왔죠. 난 이 이름이 왜 안 외워지네. 사파이어 래피드가 나왔는데 이게 내년도부터 양산이에요. 근데 HBM을 심을 정도의 상황, 심을 수도 있고 안 심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건 훨씬 더 고성능이고요. 10나노 세컨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나노 다시 2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서버 업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슬레이크 하고 1년 있다 오케이, 또 사파이어 래피드 바꿀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기가 그렇게 짧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왕할 거 사파이어 래피드는 어떤 옵션이 있습니까? DDR5를 달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슬레이크는 DDR5 달 줄 알았는데 DDR4야. 그러면 자, 사파이어 래피드에 DDR5 다르면 어떻게 돼? 속도가, 그리고 발열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이게 지금 서버 업체들의 핵심이에요. 서버 업체들이 왜 저기 추운 나라로 왜 갑니까? 에어컨 비용 아끼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 열이 안 나는 데 가야 돼요. 그래야
그 환경적으로도 좋고 뭐 등등등등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발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성능이 좋을 때 발열이 나게 되는데 이 발열을 잡으면서도 성능이 좋은 거 마치 자전거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이런 거 만든. 그래서 소재가 처음에 그 강철에서부터 알루미늄으로 바뀌었다 알루미늄 카본 소재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다는 거죠. 아, 자 쓸데없는 소리 하다 시간 벌써 갔네. 여하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파이어 래피드까지 기다릴 거라는 거죠. 근데 사파이어 래피드의 양산이 내년도 2분기예요. 서버 업체들에게 주겠다고 했던 게. 그러니까 한 분기 반 정도의 서버 업체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 서버 업체들의 그 메모리 수요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2분기부터는 사파이어 래피드가 나가면 DDR5가 나가면서 DDR5는 가격이 50% 증가 등등등. 그러나 뭐 서버 업체들 입장에서는 DDR4 값을 떨어뜨리면 어차피 우리는 그냥 무조건 깔아야 돼. 근데 총 합산 메모리 비용이 뭐 조금밖에 안 늘어나고 뭐 오케이 콜 가 올려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 근데 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해석해 드릴게요. 그 말이 쫙 가니까 다음번에 무슨 얘기할지 저도 들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도 배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 듣고 나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다 해갖고 그 시간에 해석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증시각도의 TV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계속 조금씩 해드리겠는데, 저는 그러면서 우리 노근창 센터의 가격을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저는 올해 후반기에 된다고 그랬고 생각보다 그 아이슬레이크가 활성화되는 게 계속 늘어져서 원래 작년에 나왔어야 돼요. 작년에. 근데 그게 작년에 안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늘어져서 올해는 어렵고 하반기 끝에 보자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게 나와서 한 분기 더 밀린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다음은 진짜 확실한 게 오고 있어. 그 다음은 진짜 확실한 게. 그래서 지금 아마도 우리 독일마을 분들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아마 어떻게 할 거냐면, 삼성전자는 올해 연말에 다 패대기 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패대기를 치면서 주가가 한번 떨어질 거예요. 오케이, 그때야 바로. 저는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제가 만약에 너는 삼성전자 안 사, 좀 사 이러면, 아니 난 모르겠는데 사 이래서 그럼 살까요? 이러면 저는 언제 살 거냐? 자, 4분기, 1분기 그 즈음 어느 시점에서 한번 톡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확실하게 그 메모리 쪽에 이야기가 있으니까 오늘 미국 시장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 발언을 직접 들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영어로는 못하고요. 그냥 제가 해석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역된 글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추가 진전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멀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월 그 FOMC 회의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아직 좀 경제적으로 좀 더 봐야 돼 하는 게 중론이었다라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상승했고 앞으로 몇 달간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오르면 연준은 전면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거. 변경? 그런데 테이퍼링을 시행하기 전에 많은 노티스 안내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문제냐? 고용이 아직 멀었어요. 고용 그대 이름 어디 있어? 너무 멀리 있어요. 빨리 나에게 오세요. 이런 분위기죠. 고용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추가 진전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아직 멀었지만 연준 위원들은 이런 진전이 계속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자 성급하게 행동하면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수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거지. 뭔 말인지 너희들 하는 말 뭔 말인지 나 알아. 다 알거든. 근데 말이요,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말짱 도로함이 타물이요. 그냥 다 된 밥에 그냥 콧물 빠뜨리는 것이요. 절대 빨리 행동해서는 안 돼. 이것이 지금 파월 의장의 말이라는 얘기죠. 제가 드디어 전라도까지 진출을 했네요. 네, 성공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자 성급하게 행동하면 실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절대 여기서 밥상 뒤엎는 행동을 안 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너들 걱정하고 있는데 과열 좀 와도 차라리 그게 나서 여기서 잘못해서 뒤집어 버리면 조지는 기여, 이 얘기입니다. 조질 수는 없다. 여기까지 왔는데 조질 수는 없다. 조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가 디플레와 리플레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요, 리플레 말고, 리플레는 뭐 자기네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인플레하고 싸울 도구는 많아요. 금리를 빵빵빵빵 올리면 되잖아. 테이퍼링 빵빵빵빵 치면 되잖아. 그건 더 어렵지 않아. 내 손아귀에 있어. 주머니에 넣기 쉬워요. 그러나 디플레는 얘 좀 얘 저기 펀치가 어느 각도에서 나올지 알 수가 없네. 얘 너무 어려운데? 이런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에 당할 거면 인플레에 당한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톤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어까지 가셔가지고 마지막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주택 가격의 높은 상승세는 무리한 자금 조달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리한 자금 조달은 뭐야? 빚을 무리하게 땡겨갖고 집을 사갖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냐? 맞다고 보이지 일반적으로. 왜냐면 너희들이 말이야, 형들이 말이야 MBS를 너무 많이 발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시장에서는 MBS를 너무 많이 발행하니까 사람들이 빚을 많이 막 땡겨갖고 집을 막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집값이 오른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시중에 많은 의혹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 아니라니까. 너들 그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이런, 뭘 오해야. 근데 사실이 그런데 아니라고 그냥 우기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의 왕비들기를 해줬기 때문에 역시 채권 시장이 랠리를 상당폭 크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빅테크들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였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모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초강세 흐름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주식들은 실적이 좋게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휘청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고, 좀 주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엇갈리는 그런 양상 보여주었어요. 이번 실적 발표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빅테크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애들의 PER 배수가 다른 회사보다 훨씬 낮아요. 훨씬 낮아. 그냥 정상적인 PER이야. 야, 황당하죠. 자, 거기에다가 애플은 아이폰 13 초기 물량을 20% 정도 늘려서 지금 주문하기 시작했답니다. 900만 대 정도에서 20% 그 정도. 미쳤어. 이거는 삼성전자한테 아주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애플의 전망이 틀리지 않다면 하이엔드급에서의 애플의 점유율은 더 늘어난다. 수량 기준이고 뭐고 다 늘어난다. 그러면 하이엔드의 대적자인 삼성전자의 시장은 좁아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절실하게 폴더블 폰의 성공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어제 그 몇몇 업종들 중에 크게 오른 것들이 애플 관련주들이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 6월달에 시작이야, 여러분. 6월달에 시작인데 상당히 빨리 6월달에 시작이 아니라 6월 말에 시작이에요. 6월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웬걸? 지금 TSMC 그날도 얘기했지만 TSMC 6월달 실적이 빵 하고 늘었잖아요. 빵 하고. 왜 늘었겠어요? TSMC의 입장에 있어서 최대 고객은 누굽니까? 애플이지. 왜? 비싼 칩을 사주잖아. 애플은 뭐 5나노 AP를 사주잖아. 몽땅 5나노 AP예요. 여러분 12나노도 있고 14나노도 있고 16나노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론 단도 있을 거고 왜 없겠어. 8인치 웨이퍼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는데 많이 그 찍어냈던 거는 돈 많이 못 받죠. 마진 덜 받아요. 그런데 이 초고사양은 돈을 많이 받아. 그리고 애플은 주문한 거에 대해서 돈은 그냥 확실히 주는 입장이에요. 돈이 워낙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갖고 세게 깎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노은창 우리 센터장도 그 얘기 하셨죠. 가격은 잘 쳐준다. 잘 쳐주는데, 자, 그럼 TSMC 입장에서 어떻게? 다 필요 없고, EUV 노광 공정의 5나노 공정은 전부 애플 형한테 다, 애플 형, 딴 안 돼. 이 형 너 알잖아. 안 돼. 여기 다, 아도 딱 하고 끝이죠.
근데 그 TSMC의 6월 생산이 빵 하고 늘었어요.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 애플의 생산 증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거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확인됩니다. 20% 주문을 늘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애플 생태계를 역시나 지금 오르고 있지만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 중에서 가격을 못 받은 놈들은 랠리를 뽑을 것이다라고 그것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의 OLED 6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OLED가 드디어 움직여. 그러니까 OLED는 하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해가지고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만 어쨌든 뭐 저는 뭐 상관없어요. 연평균 수익률만 맞춰주면 돼 걔들이. 자, 연평균 저희 원하는 목표치만 나오면 되니까 6개월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 예, 이제 한풀이 되기 시작하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유가는 떨어졌어요. 그 사우디하고 UAE 간에 감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줄다리기 뭐 320만 배럴, 380만 배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365만 배럴을 더 주는 걸로 해서 합의가 도출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것까지 조금 더 풀려야 되겠지만 풀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가가 뚝 떨어졌어요. 2% 중반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책 뉴스로는 미국 민주당 상원이 전날 그 10년간 3조 5천억 달러를 기후변화 가족 보육 프로그램에 투자하겠다는 지원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공화당의 지원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입법화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초당파 의원들이 합의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는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할 수 있게 상원에서 60표를 얻는다는 계획을 갖고 진행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경제지표 나왔는데요. 6월 PPI의 전월 대비 1.0% 올랐고 예상치는 0.6%였기 때문에 PPI 이 정도면 이걸 연을 환산해보세요. 6월 한 달 곱하기 12 하면 12%야. 생산자 물가지수가 무려 12% 올린다는 거죠. 뭐 이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크게 올랐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렸고요. 전년 대비 7.3% 상승했습니다. 2010년 자료주기 이후 최고치. 야, 생산자 물가 7.3% 이거 개도국이 아니고 미국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5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0% 감소했는데요. 전년 대비로는 전년 5월 대비로는 20.5%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은 수치가 유로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의 테이퍼링 행보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제일 앞서고 있는데요. 정책금리는 0.25%로 동결을 했습니다만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주당 30억 캐나다 달러에서 20억 캐나다 달러로 줄이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최대 1천억 뉴질랜드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23일부터 중단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주가만 좀 떨어지면 예탁금이 늘어요. 또다시 3조가 늘면서 68조까지 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이 한국 시장 0.3% 올랐다는 사실에서 한국 시장 조금 오를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이고, 야, 정말 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시장에 오래 참여했던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시장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누구도 예측하지 말라는 말에 다시 한번 맞는데, 왜냐하면 이 정도로 과열 지표들이 많이 떴거든요. 저희 지금 점심 먹으러 가면 전부 옆에서 주식 얘기하고 그래. 나 정말 황당해 죽겠어. 정말. 여기 이 테이블도 저 테이블도 주식 얘기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다 팔아치웠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어떤 상황이냐, 머니무브가 나오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전 국민적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돈이 많아서 버티는 시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상으로 7월 15일 목요일 미국 마감 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